좋겠다. 있나? 내가 알겠니? 내가 할게. 이거 여기 와야 한대던데? 불편해. 7강의실은 어디서 누르든 다 되는데, 인식이. 자, 그래서 극한값을 하는데, 자, 일단 함수의 수렴과 극한값에서 일단 수렴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단어를 배울 건데, 수렴이라는 단어하고, 발산이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개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수렴과 발산은요, 일단은 둘 중에 아마 더 익숙한 단어는 얘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그죠? 이 발산은 약간 느낌이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산은 뭐냐면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계속 커지고 있거나 계속 작아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발산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가 약간 퍼지는 느낌인데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이 배우는 이유가 아무래도 반대되기 때문에 같이 배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퍼지는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모이는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수렴을 한다고 하면 어떤 한 값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x를 지정을 할 거예요. 얘는 지금 a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저는 a라고는 안 하고 한 3 정도로 하죠. x가 만약에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x가 3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f3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걸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럼 f3을 넣었을 때 만약에 여기 값이 5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거 갖다가 중학교 2학년 때 f3은 5이다 라고 배워요. 중2 애들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왜 어려워할까? 어쨌든 f3이 5다 이거는 함수값인데,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되는 극한값이라는 아이는 뭐냐면 가까워지고 있는 숫자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게 극한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함수값은 정확하게 3을 넣어서 나온 값, 정말 딱딱 떨어지는 값인데 극한값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정확하게 그 값은 아니에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 리미트라는 자체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 그럼 우리는 그거를 기호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리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앞에 있는 L, I, M만 사용을 하고 뒤에 있는 두 개를 지은 이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우리가 X 화살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내가 X를 어디로 보낼 건지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X가 3일 때를 봤었죠.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면 3까지 가는 거라서 x를 내가 지금 3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에는 x를 3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fx예요. 지금은 함수가 fx 한 개밖에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얘가 두 개의 함수를 같이 그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gx 이렇게. 그럼 내가 둘 중에 어떤 함수를 볼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나는 둘 중에 뭐 fx를 따라갈 거다. 이런 느낌으로 넣어준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 한국말로 바꾸면 x를 3으로 보냈을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fx 자체가 의미하는 건 아시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y예요. y는 fx니까. 그럼 그때 y 값이 어디인지를 보니까 이거 3에 가면은 3,5에 가까워질걸? 그리고 y는 5에 가까워질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가끔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래서 극한값이 그러면 3으로 보낼 때 5고 함수값도 3 넣어서 5면 이거 둘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물론 둘 다 3을 넣으니까 5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얘는 정확하게 5에 된 거고 얘는 5가 나온다가 아니라 5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오는 요 값은 극한값,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 값은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예요. 사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하는 방법은 요 3을 앞으로 우리가 x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발산이라는 아이가 여기 두 줄로 나와 있거든요. 이 발산이라는 아이를 배울 건데 발산은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배우게 됩니다. 무한대, 기호 많이 보셨죠? 이거는 우리가 한국말로 무한대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 인피니티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할 겁니다. 무한대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도 존재를 해요.
이 무한대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숫자가 아니라 엄청 그니까 커져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 너무 커지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인 거지 무한대라는 숫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는 엄청 큰 수를 의미하는 기호, 얘는 그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엄청 작은 수를 의미하는 기호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제 이 그래프로 그냥 갈 건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여기서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커지는데 계속 커져가지고 너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x가 커진다는 것의 의미는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의미를 해서 내가 여기에서의 점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얘가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끝없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확실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없이 올라간다, 끝없이 내려간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끝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있어서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니까.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x를 한없이 작게 만들겠다는 얘기라서 얘를 왼쪽으로 보내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왼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계속 내려가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서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어떠한 값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우리가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극한값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서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극한값의 네임입니다. 요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좌극한, 우극한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고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빈칸을 채울 때에는 당연히 읽을게요. 그냥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 fx가 l, 그러니까 실수로 수렴을 할 때 l을 x는 a에서 함수 fx에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물론 극한값이라고 하죠. 여기 위에 사실 나와 있는데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극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극한이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 극한값이라고 많이 하는 이유가 함수값이랑 비교하기 좋아서 그래요. 극한이라고만 하면은 함수값이 실제로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극한이랑 극한값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주시면 돼요. 칸 크기가 다른 거거든요. 무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함수 fx가 x를 a로 보낼 때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빈칸은 발산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함수의 극한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와서 자, 저 점을 3,5라고 제가 임의로 지정해 놓은 이 친구 있죠? 이 친구에다가 제가 점을 하나만 찍을게요. 근데 못 떨어진 건가? 여기에다가 3,5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증이 하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 근데요 이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5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가까이 보내는 게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낼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 돼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요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x를 3으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간에 어떤 한 값으로 보내고 있을 때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지고 있다를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좌우가 붙었는지는 바로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분하는 방법은 똑같이 어쨌든 x를 3으로 보내니까 여기까지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극한을 보고 싶다면 우극한은 오른쪽, 근데 우리가 수직선에서 오른쪽은 플러스를 의미하고 왼쪽은 마이너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극한인 경우에는 이 숫자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더하기 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좌극한을 표시하고 싶으면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건 부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극한이다 좌극한이다를 표시하는 기호의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x를 똑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 둘의 관계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우극한을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3으로 갈 때 가까워지는 게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y가 5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5. 근데 왼쪽에서 가는 것도 5에 가까워지니까 얘도 5.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극한, 자극한이 똑같아야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극한과 자극한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극한값 5가 나온 이유는요. 사실 이게 왜 5였냐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둘 다 5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얘랑 얘가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5가 나왔는데 얘는 4가 나와. 그럼 이거를 만약에 우극한은 5고 좌극한은 4야.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얘들아 그럼 극한값이 5일까 4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럼 두 개죠.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워지고 있는 숫자니까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극한값이 만약에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게 나오면 이거는 극한값이 두 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뭐 조사해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우극한, 자극한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게 나오면 그냥 그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고 다르면 없다라고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괜찮고 여기 OX를 같이 할 겁니다. 그 빈칸 채워놓는 게 깔끔할 것 같으면 위에 뭐 쓰시면 돼요. 자, 4번 fx에 대해서 x는 a에서 극한값을 가지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항상 같다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오늘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연속 배울 거거든요. 연속을 배우게 되면 또 확실하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x는 a에서 극한값을 가지면 함수값이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같은 그래프를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언제 달라지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는 게 빨라서. 자, 5번에 함수 fx에 대하여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요걸 누락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무한대고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구분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래 한국어로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단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더 익숙해서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진 않지만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만약에 얘가 작아지는 경우였다면 음의 무한대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가 맞습니다. 6번 함수 fx에 대하여 x는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면 얘가 존재한다. 이거는 만약에 일반적으로 5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x입니다. 왜냐면 모두 존재하면이 아니라 모두 존재하고 같으면이라고 했어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극한까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일치를 해야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게 극한의 기본 개념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 빼고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봤을 때 제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극한값을 구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1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지금 얘가 x가 1로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는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아요. 일반적인 요 함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있죠.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배웠죠. 지수로그, 사각함수 다 배웠죠. 보통 일반적인 함수들에서는 우리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1을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다 해주시면 되는데 요 10번이 조금 특이 케이스라서 이 10번만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 거여서.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 마이너스 2를 얘는 괜찮네.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2로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얘가 만약에 1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x가 1로 간다고 하면 1을 넣은 순간 얘가 0이 되어버려요. 여기도 1을 넣으니까 얘가 0이 되어버려요. 그럼 분모분자가 둘 다 0이 되니까 만약에 얘가 1로 가는 케이스였다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왠지 여기서 인수분해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요. 리미트 1로 간다는 가정으로 풀게요. 여러분은 원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이거 한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분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x 마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분모분자에 똑같은 x-1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약분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약분해서 없애버린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일단 줄게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거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아마 학교에서 이제 그 계약하고 나서 그래봤자 2주일 뒤에 죄송해요. 계약을 하겠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소출을 진도를 나가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하실 거예요. 하시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 쓰시지 않나? 그때 띄워놓고 약간 그래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써서 그 그래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얘가 이게 막 짚어주면서 이렇게 하겠죠. 얘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래프를 개형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자, x분의 1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때 이거를 얘가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거는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x를 한없이 크게 만들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보면 한없이 오른쪽으로 보내요. 그럼 얘가 계속 오른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x축에 닿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점근선이 x축이다 라는 거를 배웠었는데 그 x축은 y값이 딱 0인 순간이거든요. 근데 얘가 얘기했지.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는 없지만 0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극한값이 0인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극한값의 의미는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닿지 못할 뿐.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유리함수인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유리함수 때 복습을 하자면 분자가 음수인 경우에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유리함수가 됩니다. 이때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건 한없이 작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x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0입니다. 이렇게 돼요. 참고로 절대값 그래프도 보여드릴게요. 자, 절대값은요, 우리가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원래 그런 건데, 평행이동을 해서 얘를 보여줄게요. 이거. 그럼 내가 x에다가 음수를 넣어도 양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얘가 이 절대값이 떨어져 있으면 아까 내가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x가 음수를 넣어도 양수일 대로 바뀌면서 얘가 이게 대칭이 되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요. 이 밑에 있던 애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2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여서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점근선이 원래 y축이었는데 x는 2로 바뀌겠죠. x가 2일 때가 점근선이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될 거예요. 자, 근데 x가 2로 갈 때 그럼 어떤지를 보면 x가 2에 가까워지면 계속 올라가요. 이쪽도 계속 올라가요. 근데 2에 닿지는 못하지만 2일 때에 닿지는 못하지만 2에 가까워지는 걸 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어떠냐면 한없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 한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무한대가 되고 이거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은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에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거는 한번 유추해보면 되긴 하는데 그냥 뒤집어줘요. 뒤집어줘요. 자, 그래서 여기는 넘겨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래서 그래프만이 아니라 그럼 그래프를 안 그리면 방법이 없나요? 저는 무리함수를 솔직하게 까먹었는데 그럼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무한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무한대분의 1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분수는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것은 분모를 엄청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 극한을 값을 했는데 얘가 나온다는 건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빨리 푸는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넣었는데 얘처럼 0분의 1이 나왔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분모를 한없이 작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숫자는 커지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만큼 한없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입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걔는 무한대의 형태가 나올 거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푸는 거.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요. 이게 아까 전에 OX 첫 번째 거 4번 있죠? 그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항상 같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른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기호들을 보면 얘를 지워야겠네. 얘는 1의 우극한을 의미하고요. 얘는 1의 좌극한을 의미를 해요. 자, 1의 우극한을 구해보면 1의 우극한은 x가 1일 대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아이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y가 4일 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4입니다. 마찬가지로 1의 좌극한은 왼쪽에서부터 x가 1일 대로 가고 있는 애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4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4예요.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극한값은 그래서 4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럼 f1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뜬금. 그럼 이거는 x가 1일 때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얘가 얼마인지를 의미를 해줘요. 그럼 얘가 1일 때 지금 어디에 찍혀있냐면 1,3의 점이 찍혀있다는 것은 x가 1일 때 3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1이 3이 돼요. 그럼 이건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극한값은 방금 전에 4라고 나왔지만 함수값은 3이 되는 다른 애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나중에 연속이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이번 주에 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친구처럼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됨으로써 얘가 극한값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같이 여기 필수 예제로 넘어와 볼게요. 이게 극한이에요. 함수의 수량과 발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래프들을 보고 찾아주는 게 좀 많이 나오지는 않고 보통은 27번처럼 그래프를 주지 않고 식만 준 다음에 찾으라는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래프를 주면 애들이 발산, 수령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27번으로 주는데 우리는 그림을 지금 당장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볼게요. 이거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GX 이거 그래프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나중에 그럼 이 그래프를 저희 식으로 그릴 수 없나요? 라고 한다면 미적분을 배우시면 가능합니다. 하기 싫지거든요. 절대값 그래프가 V자 모양인 거는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름이 얘는 1차 함수, 얘는 이름이 없고요. 얘는 절대값 함수, 얘는 유리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x가 2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수령을 해야 되고요. 어떤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많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선생님 무한대가 나오는 건 극한값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무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수가 아니에요. 그냥 엄청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한대가 나오는 거는 극한값이 아닙니다. 그냥 발산이에요. 그럼 x가 2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으니까 얘는 지금 0으로 가고 있어서 기억은 존재하고요. 근데 얘가 지금 2일 때 이거 2일 때 상관없네. x가 2일 때로 보내보면 x가 2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왼쪽에서 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어떤 값으로 가고 있을 거니까 존재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2일 때 보내보면 2가 3이 여기니까 2일 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지금 둘 다 가고 있을 테니까 얘도 존재를 하겠죠.
그럼 대체 얘네들은 언제 존재 안 하느냐? 얘는 만약에 x가 0으로 갔다면 발산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발산이었을 거고요. 얘는 3일 때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만 아니면 다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수렴하는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풀어볼게요. 네, 설명하려고 해요. 설명을 할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 수아랑 수연이랑 혜인이랑 내일 되는 거 맞아? 내일 12시. 자, x가 한없이 커질 때가 의미하는 것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게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사실 그래프를 그리기를 원하는 거였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것은 요 앞에다가 내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다를 붙였을 때, 얘를 붙였을 때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일단 1차 함수니까 그래프만 가도 이런 그래프일 테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엄청 커지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아까 전에 어떻게 생겼다고 했었냐면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화선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가 지금 플러스 1이 있으니까 y축으로 1만큼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계속 내려가는데 여기서 점근선 때문에 계속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 가까워지죠. 이 점근선에. 그래서 얘는 1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리함수를 바꾸는 방법은 x 플러스 2와 똑같은 i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얘한테 -3을 붙여야 돌아갈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트로 쪼개기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랑 만나서 약분하면 1이 되고 이렇게 완성해집니다. 이게 조금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 1을 뒤에다가 빼는 경우도 많아요. 전 이렇게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점근선을 그리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1일 때 점근선을 그려주고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2사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를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럼 x를 내가 무한대로 보내보면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빨리 하는 법은 무한대를 넣어보시죠. 자, 여기다가 무한대를 넣었어. 근데 1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는 엄청 큰 건데 1을 더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럼 이거 결국은 무한대가 될 거예요. 약간 추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거를 내가 무한대를 넣어봤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무한대분의 1처럼 무한대가 분모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모를 엄청 크게 만들겠다는 뜻이어서 이건 0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면 1 더하기 0이 될 테니까 얘는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1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hx도 제가 무한대를 보내게 되는데 무한대를 넣어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럼 엄청 큰 거분에 엄청 큰 거니까 얘는 1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나중 가면은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 1 되겠네 이런 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대입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극한값이 함수값과 일치한다. 그래서 얘는 1 대입, 마3 대입, 2 대입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서 여기 있는 일반적인 극한값들은 패스할 겁니다. 이건 이따가 여러분이 풀어볼 거고요. 자, 그래프를 보고 좌극한, 우극한 찾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보고 자꾸 그 태정고 애들이 그래프들이 왜 이렇게 다 신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34번 그래프를 볼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따 풀 시간 드릴게요. 이 34번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 가우스 그래프인데 가우스 함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건 사실 가우스 함수 그래프로서 가우스 기호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우스 기호는요 대괄호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전부 다 정수로 바뀌어요. 근데 어떤 정수로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를 먼저 넣을게요. 2.3 같은 거를 제가 가우스 기호 안에 넣게 되면 얘는 2로 환산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뒤에 있는 소수점을 버림을 하게 돼요. 그냥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가우스 기호에 들어간 수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냈을 때 이 친구는 정확하게 정수 2와 3 사이에 있는 수죠. 그때 우리가 가우스 기호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 움직여서 얘보다 작은 정수로 움직이게 돼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만약에 내가 가우스 기호 안에다가 4.9를 넣게 되면 얘는 4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작아져야 돼. 커지면 안 되거든요. 커지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덜어내서라도 정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럼 많이들 틀리는 게 뭐냐면 보통 여기에 마이너스 2.5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마이너스 2라고 많이 써요. 왜냐면 다 소수점을 버리니까 얘도 버리겠지? 하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게 가우스 기호인데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0부터 0.1, 0.2, 0.3, 0.4 어떤 걸 넣어도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0 넣었을 때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얘가 1을 넣은 순간부터 1.1, 1.2, 1.3 같은 걸 넣으면 다시 1로 돌아온다. 를 의미하는 그래프여서 얘가 계단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들었을 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가우스 함수라는 아이다. 그래서 원래 얘 식은요, fx는 가우스 x. 이 아이의 그래프입니다. 자, 찾아볼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에요.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거든요. 이거 왜 그래프 다 주지도 않고 찾으라고 그러면.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마3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 상관없구나.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니까 이 마이너스 2로 가는 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좌극한이 얘고 우극한이 얘예요. 근데 좌극한, 우극한을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좌극한을 물어봤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3을 답으로 썼어야 돼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고 있는 아이의 y값이 누구?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요. 그러니까 0의 우극한은 0의 좌극한은 얘고 우극한은 얘예요. 근데 얘는 우극한을 물어보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여서 얘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 2의 좌극한이에요. 2의 좌극한이니까 2로 가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은 각각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좌극한을 물어보니까 얘에 해당하는 거여서 우리는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답은 2번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 3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31, 32, 33 이렇게 세 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답을 불러드릴게요. 좌극한, 우극한을 바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y값을 써야 되는데 x값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가우스 함수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45분이에요. 시간 공급하실 건가? 수아는 그럼 그만하고 싶어.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하고 싶은 거 아니야? 뭐가 달라? 이제는 보통 시험기라고 하지 않나? 그거 부담. 이마에 다시 해보고. 소리 이렇게 나면 이걸 높은 거야. 아 진짜? 너 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속도 올수 있겠어? 확실해? 너 48.3이야. 확실해? 너무 아픈 얘기해. 장면서 묵방에 얘기해. 제 사람. 부르면서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다 불러드릴게요. 나 이거 진짜 요리 써가지고 저 다른 소리는 나 처음 들어봤어. 괜찮은 거 맞아? 아니 이거 너무 높은데? 37.2도면 몰라도 38도인데 31번에 4번 32번에 5번 33번에 5번입니다.
이거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풀라고 했던 것 중에서 막 안 풀렸거나 답이 틀렸는데 다시 고쳐봐 나 똑같이 나온다 하시면 이따가 특강 끝나고 질문하고 가시겠습니다. 괜히 미뤘다가 나중 가서 더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그 자극한 우극한 그래프에서 찾는 것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러면 자극한이랑 우극한을 이용을 해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친구가 나올 거예요. 자,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절대값이에요. 가우스도 물론 많이 쓰이는데 절대값이 제일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절대값에서는 우리가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이 절대값 x라는 아이는요.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얘는 x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x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x, 즉 자기 자신의 그대로 나왔다는 의미는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이유는 얘가 0보다 작은 음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근데 그 좀 한 칸이 더 만들어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칸이 한 개밖에 없어서 아쉽네. 여기다가 쓸게요. 자, 리미트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요. 자, 그럼 여기서 절대값 x분의 x가 있을 때 0의 우극한이 의미하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0의 우극한이 의미하는 건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 0보다 살짝 오른쪽이야. 이해되죠? 얘가 0에서 가고 있는데 0에 닿지는 않았지만 0보다 조금 오른쪽이다. 그럼 그 말은 이거는 실제로 0.000000000 해서 엄청 많은 0이 있고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조금 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절대값 x가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죄송해요. 리미트를 빼먹어서 다시 쓸게요. 얘가 0보다 조금 크니까 양수여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값 밖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인수분해에서 약분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랑 x가 약분이 되면 1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1이라는 함수는요, 어떤 함수냐면 y값이 y값이 1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0으로 가든 1로 가든 2로 가든 무조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가 들어있으면 그냥 그걸로 나오게 됩니다. x를 뭘로 보내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에 들어가는 값은 1이에요. 약분해서 1이 남았으니까. 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번엔 x를 0의 좌극한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절대값 x분의 x에서 0의 좌극한이 의미하는 것은 0보다 조금 작아요. 0의 왼쪽이니까. 그럼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부호가 바뀌어져서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서 x를 약분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왜 저거 까먹죠? 이거 리미트 약자.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게 채운 건 1, 마1 존재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죠. 절대값인 경우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웬만해서는 0으로 가는 케이스여도 1로 가는 케이스여도 보통은 얘가 부호가 반대로 나오니까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얘는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얘가 둘 다 0분의 0꼴이어서 그런 거기는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또는 다음 시간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부호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너무 모르겠어. 절대값이 나왔어. 찍어야 돼. 그런 게 없다고 찍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그렇다고. 자, 그래서 하나의 유형이 더 있어서 하나를 더 볼 건데요. 자, 이 41번의 유형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광남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게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이 이후로부터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자, 이건 얘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내가 x를 2의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와 x를 2의 좌극한으로 보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뭘 보냈을 때? fx를 보냈을 때. 자, 그럼 fx를
이 우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2보다 조금 큰 거니까 2보다 큰 걸 취급하는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fx 자리에 x제곱 플러스 p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얘를 보내게 되면 2를 대입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 4 플러스 p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의 자극하는 2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여기를 취급하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2x-4예요. 그럼 여기서 x를 2로 보내면 0이 나오니까 얘는 0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과 자극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서 p값이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꼭 오늘 해결하셔야 되는 게, 극한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연속, 미분 전부 다 안 돼요. 적분만 이해할 수 있는데 제특강은 적분이 없기 때문에 미분까지 다 완전히 가져가시려면 오늘 극한이 안 됐을 때 꼭 질문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42번을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금방 푸실 거예요. 아마 1분 컷.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게 되면 답은 2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응용 문제라서 재풀이가 또 필요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 한 바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나와봤자 한두 문제 나옵니다. 메인은 여기에요. 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은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루트를 없앤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우리가 생각보다 좀 못 푸는 게 생각보다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게 분명히 배웠던 것 같은데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게 생겼다. 뭔가 얘는 힌트가 좀 적은 것 같다. 약간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파트가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극한에 대한 성질은요, 이제 우리가 수 1은 다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광란고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다고 하지 않았나? 어디까지? 어쨌든 시그마는 배웠으니까 그 시그마를 덧셈 뺄셈을 하게 되면 그거를 쪼개줄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과 비슷한데 리미트는요. 자, 리미트는 우리가 덧셈 뺄셈이 있으면은 안에 합쳐진 덧셈을 따로따로 쪼개주는 게 가능하고 뺄셈도 따로따로 쪼개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에 곱해져 있는 상수를 밖으로 꺼내는 작업도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시그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과 비슷한데 여기서 두 가지 추가가 되어서 우리가 리미트는요, 신기하게도 두 개의 함수를 곱한 것을 따로따로 곱한 걸로 바꿀 수가 있고요. 나누는 것도 분모가 0이 되지만 않는다면 쪼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때 배웠던 거에서 곱하기 나누기까지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저기예요. 시그마에서 곱하기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미트랑 혼동을 해서 리미트는 쪼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랑 섞여서 시그마 곱하기는 쪼개야지. 그래서 쪼개서 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는 그 범위가 전부 다 합쳐서 나와가지고 많이들 헷갈려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배울 건데요. 이 네 가지 형태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0분의 0꼴, 0분의 0이네. 죄송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무슨 0분의 0꼴이 무슨 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0분의 0꼴이라고 하는지 그거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마다 풀이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0분의 0꼴 같은 경우 두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인데 약간 세분화하면 세 개가 되고요.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일반적으로 한 개입니다. 근데 그 유리화하는 작업이어서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은 유리식의 계산이 조금 필요해서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꼴 하나 찍어드리자면 못 찍겠어. 두 개만 찍자면 1번, 2번입니다. 한 개는 못 찍겠는데 차마 못 찍겠어. 너무 중요해서 1번이랑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오늘 무조건 나가야 식이 없지. 돼서 35분 정도 나가거든요. 무조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은 패스하고 요거 OX도 패스하고 일단은 왜냐면 여기는 O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 파트가 아니거든요. 계산 파트다 보니까 계산 연습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리미트는 여러분이 아마 잘 하실 것 같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대로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 fx와 gx를 따로 줬어요. 2랑 마이너스 3. 그럼 결국은 이거를 내가 쪼개게 되면 상수가 밖으로 꺼낼 수 있고 더하기는 쪼갤 수 있다고 했으니 얘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리미트하고 플러스 리미트 gx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fx는 지금 2로 가고 있다고 나와 있고 gx는 마이너스 4로 가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4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답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파트고요. 근데 제곱은 어떻게 해요? 제곱도 곱하기 중에 하나라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쪼개기 가능합니다. 바로 쪼개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볼 건데 0분의 0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에 x를 3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3을 그냥 무작정 분모 분자에 대입을 해보세요. 자, 그럼 분모에다가 3을 대입해보니까 0이 나오죠. 분자에다가도 3을 대입해보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0분의 0 형태가 나오네요. 이런 것을 0분의 0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얘를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형태가 저 네 가지였던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0분의 0 형태가 나오는데 0분의 0 형태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 중에 분명히 인수분해 되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 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뒤 곱하기 플러스 b제곱 x 마삼 그래서 이 x 마삼을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3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9 더하기 9라서 27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대입을 했을 때 0분의 0꼴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14번이 조금 생소해서 14번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0을 대입을 해보거든요. 근데 x에 0을 대입을 해보면 분모는 누가 봐도 0이야. 그리고 분자에다가 0 넣어보니까 3 빼기 3이라서 0이야. 그럼 얘가 결국은 0분의 0 형태니까 이것도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냐면 자, 우리가 루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가지고 있는 i를 기준으로 유리화를 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유리화를 할 때는요 루트가 분모에 있어야 유리화하지 않나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분자에 있어서 유리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i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에 이거 전개하지 말고 그냥 가져와 주세요. 전개 안 한 채로 그냥 써주고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애가 합차 공식으로 풀릴 거라서 이거의 제곱이 들어오게 되면 9 플러스 x가 들어오고요. 마이너스가 들어오겠죠, 일단. 그 다음에 이 3의 제곱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9랑 마이너스 9가 만나서 없어지게 되면 분모 분자에 둘 다 x가 생겨서 이거 약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밖에 안 남겠죠.
이 상태에서 x를 0으로 보내보니까 0으로 보내니까 3 더하기 3이어서 6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또 분자가 루트인데도 유리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유리화하는 작업이 루트가 있다? 그러면은 넣어봤다? 값이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유리화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중 가면은 유리화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나 같으네. 나중에는. 근데 태전은 다 유리화 해야 되거든요. 수수료 있어가지고 40표 이런데 다 해. 이렇게. 자, 여기서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요. 무한대를 넣어봤어요. 근데 무한대를 넣어보니까 무한대 더하기 1을 해도 무한대일 거고 무한대를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일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넣어봤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되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방금 했던 걸 똑같이 해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분모의 1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유리화를 시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애를 곱해줘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모에는요, 루트 x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가 들어오게 되고 분자는 얘를 제곱하게 되면 x 플러스 1 얘를 제곱하면 x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x랑 마이너스 x가 만나서 없어지게 되고 얘만 남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결국은 분모가 무한대가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분자가 1인 상태에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단위 분수인데 분모가 한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한없이 작아져서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서 꼼수를 알려드리자면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근데 여기가 플러스인 거는 보통 안 되고요. 마이너스인 걸 줍니다. 왜냐면 유리화하는 작업에서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죄송해요. 이거 플러스 bx입니다. 자, 이 형태로 나왔을 때 얘는 안 돼요. 얘는 1차식이라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x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두 개가 있을 경우 이거 극한값 빨리 구하는 방법은 요 a랑 요 마이너스랑 요 b 있죠? 요거를 그대로 쓸 건데 절반을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게 되면 바로 극한값이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지금 여기서 이 x를 루트 x제곱으로 바꾸면 여기에 플러스 0x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상수는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무한대에 먹히거든요. 그래서 상관 안 해도 되고, 이거 빠르게 계산하게 되면 유리화도 해볼 거예요. 유리화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0을 해서 얘는 2분의 3이 돼요. 그럼 유리화를 해서 진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진짜 2분의 3일지. 자, 그럼 이거 유리화를 하겠죠? 유리화를 하게 되면 한 단계만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럼 분모에는 가운데가 플러스가 된 애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x는 플러스 x로 가야 되겠죠? 얘는 합차로 풀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요, 합차 공식 때문에 이거를 제곱한 것과 이거를 제곱한 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x제곱이 없어지게 되면서 3x 플러스 4만 남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무한대로 보내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무한대로 보낼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그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가 3개나 있으니까 무한대. 엄청 커지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에는요, 어떻게 푸냐면, 이거 순서가 좀 잘못됐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수를 기준으로 분모와 분자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를 했을 때 분자가 더 큰 경우. 두 번째,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경우. 세 번째,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가 더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어떤 상황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분의 x 플러스 1. 이 친구는 비교를 해보면 분모의 차수는 2차고 분자의 차수는 1차입니다.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큰 상황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는 거는 똑같이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니까 훨씬 더 빠르게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그럼 결국은 분모가 분자에 비해서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그럼 분자가 분모보다 클 때에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곱이고 여기가 x인 거예요. 그럼 얘는 반대겠죠. 얘가 제곱을 달고 있으니까 똑같이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얘가 제곱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발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분자가 무한대, 즉 분자가 엄청 커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반대로 무한대로 가게 될 거예요. 엄청 커지니까.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인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분모와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얘도 x로 나누고 얘도 x로 나누고 얘도 x로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모는 x 약분해서 1이 되고요. 분자는 약분해서 1 플러스 x분의 1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x를 무한대로 보내보게 되면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날아가서 남는 게 1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최고차항으로 나눌 건데 x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거 x제곱인데요? 근데 이거 루트 x제곱이라서 1차인 거예요. 자, x로 한번 다 나눠볼게요. 너무 왼쪽에 좋다. 자, 이제 이거를 x로 나눌 건데 얘를 x로 나누고 얘도 x로 나누고 얘도 x로 나누고 이걸 x로 나누게 되면 루트 r은 x제곱으로 나누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약분할 걸 다 약분해 주겠습니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약분할 걸 다 약분해서 이거 약분하면 x 날아가서 3밖에 안 남고 얘는 x분의 4. 그 다음에 이것도 날리게 되면 여기서 약분해서 1이 되고요. 이건 x 한 개가 약분이 되면서 x분의 3. 얘는 x제곱분의 4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의 x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것들을 썼을 때 분모는 1 더하기 1 해서 2만 남고 분자는 3밖에 안 남게 되죠. 아까 제가 꼼수로 푼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저것만 해도 답은 구할 수 있겠죠. 응. 이거? 네, 다음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근데 마이너스로밖에 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로 주면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분모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원래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 하면 최고차항 비교하기로 했잖아. 그럼 최고차항 비교하면 여기서 얘가 1이고 얘가 1인데 1 마이너스 1이어서 분모가 0이 되어버려. 그래서 얘가 분모가 0이 되면은 애초에 얘가 수렴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로 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밖에 안 줘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방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0으로 간다 라고 했으니까 저건 0입니다. 해보지 않아도. 그 19번이랑 18번은 지금 차수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게 x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이제 봐서 알겠지만 나누게 되면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차피 0으로 갈 거거든요. 얘 다 0으로 갈 거야. 방금 그랬잖아요. 방금 x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애들 또는 차수가 낮은 애들은 전부 다 0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이 아닌 애들은 0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럼 얘가 x제곱으로 나누면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였던 2분의 5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답이 2분의 5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요령이 나중감에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확실하게 잡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조금 더 복습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최고차항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선 한 가지가 더 설명할 게 생기죠. 왜? x를 밑에를 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치환이라는 아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전부 다 x가 무한대로 갈 때였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한대로 만들려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의 부호를 바꿔요. 둘로. 얘는 마이너스 x를 만들고 얘는 무한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간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거를 살짝 변형을 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t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내가 얘를 t를 무한대로 가게 바꿔준다면 이 t는요 대신 내가 얘를 t로 바꾸려면 여기 있는 x들을 전부 다 t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x가 마이너스 t라는 걸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t를 전부 다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2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내보게 되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답이 2가 됩니다. 근데 안 바꿔도 2인데요. 2차여서 의견이 그렇게 됐는데 3차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계산해보지 않아도 무한대입니다. 마지막 자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요 x분의 1은 0으로 보냈을 때 무한대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0으로 보내보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어서 0이 나와요. 그럼 얘는 무한대 곱하기 0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무한대 곱하기 0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단순무식하게 유리식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 친구를 통분을 할 겁니다. 얘부터 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통분을 하게 되면 아시죠? 통분을 하면은 우리가 얘랑 얘를 곱한 걸로 통분을 해야 돼서 이 x 플러스 2로 통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랑 얘를 곱한 게 먼저 오고 빼기 얘랑 얘를 곱한 게 오죠. 그럼 마이랑 뿔 2가 만나서 없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모분자를 분모끼리 분자끼리 계산을 했을 때 2x, x 플러스 2분의 x가 돼요. 그럼 여기서 분모분자에 있는 x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0을 못 넣게 만들었던 이유가 얘가 0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이었는데 x가 없어지면서 0으로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22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지금 짚어주는 거를 한 개씩 해볼 겁니다. 근데 이거 연습을 해야 돼서 이건 안 지우고 냅둘게요. 그래서 22번은 바로 통분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제가 다 해서 괜찮고 여기 인수분해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두 개 해보시면 돼요. 12, 13, 22 이렇게 세 개를 지금 바로 계산해보시면 되고 다 하신 분들은 뒷장 풀어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 거라서 12, 13, 22 이렇게 세 개를 연습을 해볼게요. 특히 22번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불러드릴게요. 12, 13은 금방 나오셨을 거예요. 12번은 마이너스 2분의 3, 13번은 0, 그리고 22번을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숫자가 날아가게 돼서 그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극한에 대한 성질의 응용 문제를 볼 건데요. 사실요,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거 4가지나 있어가지고 오늘 거 되게 많이 복잡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보면 이거는 엄청 쉬운 거고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빨리 푸는 방법은 근데 이거 F가 4로 가니까요 4, 2, 8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5 그리고 fx가 4니까 답은 마이너스 11이에요.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여기 있을까? 여기 없다. 여기 없는데 약간 26번이랑 25번이 조금 세트의 느낌이 있어서 요거 2개 풀 수 있게 2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얘가 만약에 태정한 특강이었다면 제가 여기서 서술형을 해야 되니까 정석 풀이법대로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 fx가 알파가 나온다고 하죠. 알파가 나온다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 gx는 베타로 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이거 리미트 쪼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4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서 4가 나왔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fx랑 gx를 곱해서 2가 나온 거니까 알파랑 베타를 곱해서 2가 나왔다라고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얘가 원하는 것도 쪼개줄 수가 있는데 쪼개게 되면 결국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쪼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구하려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 필요한데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4니까 4, 4, 16에 마이너스 4, 2, 8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8이 되더라. 그래서 답이 8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정확한 값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파나 베타가 나올 거야 라고 그냥 추측을 함으로써 그걸로 식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5번도 그렇게 하시면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여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니까 분모는 일단 0으로 가요. 분자로 넣어보면 마1, 마1, 이어서 0으로 가네요. 그럼 이건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없으니까 유리화는 아닐 거고 인수분의 1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분자를 먼저 해볼게요. 자, 분자에 지금 저 친구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건데요.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은 개수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얘를 나눠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러면 1, 1,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 1, 곱하면 마 1, 더하면 0.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얘가 의미하는 것은 x 마 1을 의미를 하고 얘가 의미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1을 의미하죠. 그럼 우리가 얘는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다가 집어넣음과 동시에 분모를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자는 방금 인수분해 해놨어요. x 플러스 1, x 마 1의 제곱. 일부러 얘를 먼저 썼어요. 위치 맞춰주느라고. 자, 그럼 이거 약분해서 날리게 되면 얘랑 날아가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서 분모는 3. 이걸 대입하면 마2의 제곱은 3. 3분의 4가 나와서 답이 4번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사실 인수분해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건데 30번을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랑 루트가 섞여있는 문제인데 한번 해보시면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0번 푸시면 돼요. 30번. 또 금방 적응이 되죠. 유리화도 원래는 이제 분모에 있는 거를 하는 게 익숙했는데 그냥 분자에 있으면 위치가 바뀐 것 뿐이고 이제 나중에 받아보면은 아 이거 어차피 없어지겠다. 얘랑 만나서 없어지니까 문제를 냈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풀이를 쭉 쓸 거라서 본인 풀이와 똑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내 손. 자, 샤프로 쓰면 모르겠네. 분표를 쓰기 쉽지 않네요. 이제 여기 다 날아가게 돼서 결국은 핵심은 x-1 다 날아가게 만드는 게 핵심이어서 분자에서 x-1의 제곱을 줄 수밖에 없겠죠. 안 나왔다면 만약에 분자가 무슨 인수분해 저렇게 안 나왔어요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분자가 잘못됐거나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자가 잘못돼서 보통 우리가 조리제법 실수가 많지 여기서 실수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리제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넘겨서 다음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그래서 결국 최고차항만 비교할 줄 알면은 금방 풀 수가 있는데 여기도 치환하는 거 한 번만 더 하고 가죠. 여기 됐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 있는 거 있죠? 이거 치환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치환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안 돼요.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치환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무한대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마이너스 x로 바꾸고 얘를 무한대로 가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가 괜히 마이너스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얘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바꾸면 x가 마이너스 t다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리미트 이제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가니까 t가 무한대로 가게 될 거예요. t가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은 유리화하기 전에 다 바꿔줘야 돼요.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t를 전부 다 집어넣으면 분자는 마이너스 4t 그리고 분모는 루트 2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유리화를 할 필요가 사실 없고요. 이건 유리화 문제가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는 보통 유리화를 안 써요. 뭘 쓰냐면 그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주는 거 쓰거든요. 이거 t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이거 t로 나누게 되면 얘는 t로 나누면 분모에 t 이렇게 생기고요. 얘도 t가 생기고요. 루트 안은 t로 나누면 루트 안쪽에서는 t제곱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는 마이너스 4만 남고요. 분모는 루트 안에 t제곱분의 2 플러스 1 마이너스 t분의 2 그럼 이 상태에서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분모에 t가 살아있는 아이들은 0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건 마이너스 4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치환하는 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보통 그냥 풀어서 답을 고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리미트, 극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봐줘야 되는 게 리미트 밑에를 먼저 봐주세요. 리미트 밑을 봤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치환을 해줘야 되니까 그건 답이 바뀌거든요. 그거 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1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요거를 t로 치환해 주셔야 돼요. 41번, 42번까지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세요. 41, 42. 치환 안 하고 그냥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t로 치환을 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나누는 작업 안 해도 돼. 나랑 수업할 때 했던 걸로 해도 돼. 그 최고차항 비교해서 푸는 거죠. 그걸로 풀어도 돼.
이따가 다 받아드릴게요. 다음 쌤은 미리 나눠볼게요. 아침 10시부터 계속 말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거를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하신다면 18쪽까지 혼자서 더 푸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학급 같은 경우는 클리닉 때 이거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제가 저희 학급 카톡 보셨죠? 제가 단속에다가 저희 클리닉 프린트 중에 A단계, B단계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는 이번 주까지 끝나야 되고 그거 끝나서 제출을 이번 주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제출을 하시면은 A단계 하나에 티저 쿠폰 10장, B단계 하나에 티저 쿠폰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20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번 주까지 끝내면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 나한테 밤 10시까지 제출이 안 됐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보강입니다. 대면 보강입니다. 저랑 수업하시는 거예요. 수업은 아니고 그냥 클리닉을 한 번 더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월수금밖에 안 돼요. 월수금 토1 중에 하루입니다. 화목반 안 돼요. 화목에는 우리 특강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빠서 화목 제외한 날짜 중에서 제가 보강 수업이 없는 날짜로 좀 비어있는 타임. 학원방학은 안 부를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클리닉 프린트 끝낼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러고. 무조건 건데. 그러니까 친절 쿠폰을 제가 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다 불러야죠. 죄송해요. 41번의 답은 1번이고 4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또 하고 가셔도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19쪽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곱하기랑 요거 두 개 복습하고 다음 거 넘겨서 극한을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잠시만요.